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우리가 지금 결성 동원에 왔는데 이 결성 동원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그렇잖아요. 여기 오게 되면은 항상 의심나는 게 그 도대체 사또 영감은 어디 머물렀느냐, 그리고 옛날의 모습은 어떠하냐. 결성의 인구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큰 고을이었는데 동원이 이렇게 조금 했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원의 크기가 지금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지금 박 소장님께 여쭤보니 왼쪽에는 문관이 이제 주로 배치돼 있었고 오른쪽에는 무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동원의 구조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여기가 지금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암원이라는 것도 여기다 붙여놓으면 안 되고 저 아래 읍사무소 있는 데가 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땅이 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이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어디 가면은 옛날 그 관하처를 가보면은 그 관하에 대한 그 표현하는 글귀들을 보면은 이제 그 관하의 그 큰 기둥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가지가 큰 기둥 마냥 이렇게 설명된 것들이 많아요. 예, 그거를 굉장히 그 문화재 무슨 보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우리 대흥가도 그래요. 덕산 가면은 뭐 어떻게 말로 표현도 못 하겠고, 근데 여기도 이제 유사하게 대흥 마냥 그런 패턴으로 이제 표현되는데, 우선 이제 그 첫 번째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이게 내부 관하 중심 거리죠. 이제 하나의 그 관하 읍성 안에죠.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가장 그 결성 동원이라고 있거든요. 끄트머리가 어디 끄트머리가? 그러니까 이 결성 동원이 마치 이 지역의 어떤 사또가 머무르는 집무실인데 이게 가장 크고 뭘로 이렇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동원이라는 거는 이 행정 취소 결성 관하의 한 건물이에요. 예. 그래서 결성 동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도 조금 잘못됐죠. 이치적으로 네. 안 맞지. 뭐 동원 없는 관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관아 속에 다 동원이 있고 관아 속에 작청이 있는 거고 형장청이 있는 거고 뭐 예, 형청이 있는 거고 다 객사가 있는 거고. 근데 객사는 관아와 객사는 조금 분리돼 있죠. 예? 객사가 터가 음. 저쪽에. 예.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이원화돼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동원이 있으면은 저쪽에 성이 다 쌓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산을 경계로 해서 예. 어디까지 했을까? 이 동원은 쉽게 이제 사또 집무실이죠. 집무실. 예, 최고 위에 있는 집무실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아마 내아가 있을 거고 사또 식구들 그 다음에 사또 그저 뒤쪽에 예, 뒤쪽에 되게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죠. 이제 기생이 좀 밥 해주고 다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여기는 2번이 지금 책실이라고 돼 있는데 저것도 책실도 되고 이제 요 앞에 보면은 이제 건물이 표시도 안 돼 있는데 창방이라고 있어요. 이제 뭐 급창방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 급창방이라는 거는 전령꾼이죠. 이제 야 이거 빨리 가서 홍주 관아에다가 공문을 갖다 줘라 부르면은 예 하고 오는 게 이제 부를 창자에서 가지고 창방 예. 급하게 부른데 그 급창방이에요. 그런 게 지금도 왜 군청에 가면은 책실 앞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책실은 뭐냐면은 소리 보관. 누군가 이제 손님이 오면은 사또 비공간실이에요. 이렇게 접대실 겸. 커피 마시는. 그렇지. 지금 얘기하면은 커피 마시고. 근데 나중에 이 관아 중에서 동원이 이제 면사무소가 되는데 거기에 책실이 대개 이제 면장실로 이제 바꾼 적이 많죠. 대흥 같은 데도. 나중에 이제 동원을 복원한다 해가지고서 이제 면사무소가 다른 데로 이동되고 했는데 어쨌든 이 구조는 이 관아는 최고 위에 동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원 사무 부서별 2호에 그 이방에 그게 이제 아속들이죠. 아속들의 집무실이 이쪽에 있어요. 특히 이제 왼쪽에 아속들이 여기 이제 저기 이쪽에 있고 면은 2호 예병 형병이 쫙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무관들. 한 2개 정도의 그 지금 얘기로 하면은 향토 예비군 이제 향군들 뭐 이렇게 그런 이제 건물들이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 이제 호위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저런 데는 이제 이게 형방토래.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 때 통감부가 되면서 헌병 분견소가 이제 들어오죠. 여기에 여기가 그럼 헌병 분견소가 여기라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 헌병 분견소가 들어오면서 얘들이 이제 말을 타고 다녀야 되니까 말을 타고 이제 뭐 저 지방 나들이도 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원래는 요 동원 앞에 있는 게 이게 내산문이고 내산문. 그리고 요 건물에 지금 저 현액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성 아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외산문이요. 이게 관아의 큰 대문. 저 아래 그 결성 읍사무소 앞에 거기에 있던 현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쭉 들어오는 첫머리. 그래서 이 아문은 2층으로 누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누각으로. 그러니까 이 관아의 어떤 위풍당당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서 2층 누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집 가면은 무슨 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화루 무슨 장 그런데 태화루는 2층짜리 중국집을 태화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지금 아문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짓고 있는 동문이 저게 아문이고요. 자, 면사무소 가지고 요 형장청 바로 앞에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예, 저게 복원한 동문이고 그 위에 누각을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아문 현판이 저기고 지금 길이 이게 아니에요. 원래 길이 이거를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가 담장이에요 담장. 외성.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읍성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기가 동문이니까 저 앞에 여기 건물 있죠 여기 조립식 건물 네. 자 한신차 있는데 네. 글로 담장이 이렇게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길은 저 동문으로 들어와서 저 나무 뒤로 해서 일로 올라오는 게 원래 길이에요. 일리. 예. 이거 그게 지금 길 남아 있어요 거기. 동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고 저 밖에서도 저 동문 쪽으로 빤듯이 들어와요. 이 건물 저 뒷골목으로 들어오고 이게 지금 동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동원 여기가 위치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원래 결성 동원은 여기 자리가 아니고 저 산 위에 성 위에 있었어요. 200년 동안. 1400년에 축조를 해서 200년 동안 저기 있었고 1600년이 지나서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동원이라는 거는 원래 객사의 동쪽에 있어 동원인데 이게 동쪽이 아니고 지금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조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빈자리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동원이. 2호 예병 현공은 어디서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쫙 지금 저게 형장청이고 네. 형장청 뒤로가 성벽 담이고 지금 요 자리 비어 있는 공터 꽃 예. 심어 있는 데가 내야 자리예요. 이제 외야 자리 외야. 육방들 있던 자리. 근데 육방이 이렇게 조금 했었어요 그 당시에? 건물 터가 여기는 현이니까 클 필요가 없지. 형장청도 저 많은데. 그리고 여기 지금 공터가 군기고 자리고 아 여기가요? 예, 이게 군기고 자리고 그 밑으로가 이제 향청. 저기 동문 들어오자마자 향청. 아 동문이 그럼 저 아래에 있다. 요거 지금 짓고 있는 거 나무 앞에. 그럼 쇠나무 지금 이렇게 쌓아놨잖아.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저 뒤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형장청 건물인데 이 문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뒤 여기가 동문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이 이쪽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고지도에 보면 동문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형장청이 있어요. 형장청이 있고 여기가 외야 자리고 동원이고 요 내야가 요 바로 뒤에 담장 붙어서 내야가 있고 요 객사 자리가.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읍치를 이제 이쪽으로 길을 내면서 이제 일로 낸 거죠. 예. 예. 내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이 취소를 할 때는 취소 터를 잡으면 제일 먼저 자리를 정하는 게 객사란 말이에요. 급이 제일 높기 때문에. 예, 객사를 놓고 그 초등학교 자리에. 그러니까 객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건물이 배치되게 돼 있어요. 좌우로. 그러니까 이 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요 옆으로 지금 학교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네. 들어와서 여기 군기고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객사를 올라가요. 백사로 동원은 이제 윤리 가는 네, 거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동원을 지었으면 동원이 이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관아는 어디 있었어요? 이게 전체가 관하지. 17개 아, 건물. 17개 건물 있었어, 이 안에. 여기가 막 예. 탁탁 그 아까 창방 얘기하신 게 창방 자리가 여기예요. 아 여기. 예, 여기가 이게 창방 급창방. 자리고, 예, 급창방이고, 여기도 지금 요 나무 심어놓은 자리 옥사가 있었어요. 형장청에도. 조그만 옥사가. 그러니까 지금 복원이 다 잘못된 여기는 거예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쪽은 담장이지. 없어요. 바깥에 성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 그럼 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없었어요. 예. 그러면 뭐 그러네. 여기가 원래 중심로였고 예, 요 뒤에 지금 나무 심은 쪽 심어놓고 뒤에가 중심. 이거는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려고 얘들이 이제 파출소 들어오고 하면서 이 담장하고 문이 바뀌었을 거예요. 길이 나면서 일본 애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저 성문은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번에 복원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복원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옛날 지서고 이런 거 할 때도 저게 성문이 없었으니까 일로 길을 낸 거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최소한 동학 때나 언제나 이럴 때나 불타서 없어졌을 확률이 커요. 여기도 그 동학이 이전에. 셌나? 결성이 네. 셌죠. 그러니까 그때 없어졌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동학 길을 얘기하면 세워낸 저- 거예요, 일로. 뭐 여기 오늘 주제는 형평사니까 그 형평사 아까 1차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어쨌든 신분 해방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이제 3.1 운동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제 볼셰비키 혁명 사상들이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조선의 이제 지식인들한테 많이 이제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진주 사람들 진주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그 장지필이라는 사람도 메이지 대학을 명치대를 또 다녀요. 그러니까 백정이면서도 자산가죠. 그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도 이렇게 들출나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외 유학을 가서 또 신사조, 그 다음에 세계 어떤 소련의 그런 혁명 사상 이런 것을 이제 사회 개혁 이런 의식들을 많이 이제 싹트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조직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조직화시킨 것이 조선 형평사역 23년, 그러니까 딱 100년 전에. 그러니까 25년도에 2년 후에 조선공산당이 이제 창립이 되는데, 물론 이제 조선 이 대한민국 내에 일본 치안 통치가 워낙 세기 때문에 좀 늦게 되는 부분도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백정 출신들의 지식인들, 그리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일반 지식인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진주에서 그거를 장지필 뭐 또 김누구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서 그걸 만들고, 그해 장지필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하면서 홍성으로 와요. 그 왜 홍성으로 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 제 추정으로는 홍성, 아까 우리가 그 피천마을에서 있을 때 그 윗동네가 그 월산 장씨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지필도 월산 장씨가 될 확률이 높다. 근데 혹시 저거 아닌가? 그게 1919년에 3.1 운동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홍성에 이제 청년 시민, 오늘날 말하면 시민단체 조직이 완전히 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20년도에 홍성 제일교회에서 에베 선교회가 활동을 하는데, 네.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광천 청년회, 뭐 홍성 청년회, 결성의 뭐 인력거 조합 이런 게 형성되는 게 21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21년, 22년. 그러면서 걔네가 이제 이거 홍성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제 홍성의 지식인들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때 이제 그 일본 유학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나키스트.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홍성이 그때 23년도경에 무공해 말고, 무공해 25년이니까 그 당시 홍성이 걔네들의 메카가 된다고. 그때 묻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23년도 전에 예. 이게 그런 어떤 새로움의 움직임은 홍성이 제일 컸어, 빨라요. 홍성이. 제일 빠르는데 그게 이제 몇 년도냐면 1916년, 이게 15년, 14년 이때부터 홍성의 어떤 사회운동으로서 지식인으로 있었어요. 활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김병재예요. 김병재. 네, 김병재는 원래 그 공주 계룡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감리교회 이쪽 남쪽 지역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구심점 역할이 홍성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1919년 3.1 운동이 홍성이 굉장히 컸다고요. 왜냐면 그렇죠. 1906년에 그 홍주 의병 때 너무나 많이 죽었고, 그때 이쪽을 진압할 때 명령을 내린 사람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토 히로부미가 총회를 해서 내려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하세가와예요. 하세가와가 장곡천호도라는 사람인데, 그 시모노세키 다 그쪽 출신이죠. 근데 하세가와가 와가지고 이제 그 작전명이 초토화 작전이라서 심리성 안팎에는 심리 안팎에 다 죽였다 그래요. 여자들도 겁탈하고 그래서 사람이 안 살고 이제 좀 젊은 처자가 있는 사람들은 다 외지로 다 나갔다 그러더라고. 이게 이건 이거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1919년에 그래서 그때 그 제2대 총독이 누구냐면은 그 테라우치거든요. 테라우치가 홍성에서 일어난 이 일이 향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스럽다는 이제 글을 써요. 그게. 근데 1919년이 이게 홍주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이나 이런 사람이 나온 게, 만해 한용운 선사가 나오게 된 게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이 굉장히 드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년도에 다 초토화가 돼요. 없었어. 그러다가 이게 19년도에 이제 그 기독교가 그 홍성 제일감리교회가 1911년에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걔네가 들어가니까 내 생각에 이거는 근데 21년도 같으면 굉장히 컸어. 그 무공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질 때도 무공회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전위 조직이에요. 전위 조직이 뭐냐면 본부 조직이 있고 각 면, 리 단위로요. 전부 다 그 무공회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홍성은 완전히 그 무공회라는 그 무공회가 무자가 이제 무산자 계급이고 공은 빌공자니까 아나키스트하고 사회주의자들 단체인데 이게 완전히 조직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통제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조직화가 돼 있는 거니까 그 조직이 바로 이제 신간회로 다 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형평사가 연결됐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아닌가? 너무 앞서가나? 이 어떤 현상들이 나냐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또 맞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홍성의 새로운 조류는 1910년 그 제1감력이 거기에서 이제 김병재라는 사람이 워낙 특출하고 김병재의 그 동생뻘로 아주 헌신한 사람이 최성모요. 민족 대표 33인이 황해도 사람인데 이제 최성모도 이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그래서 1903.1운동 뭐 직전까지 그 홍성에서 사실은 홍성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이게 참 어떤 어려운 동네예요. 유학이라는 동학도 배척당했는데 여기 위정척사가 토종의 동양인데 어떤 그게 들겠어 안 되지. 동학이라는 게 토종의 어떤 새로운 사조인데 그것도 다 토종도 반대했어. 안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를 이렇게 해준 게 굉장히 그게 어떤 저거 탁월한 있어요. 그 사헤리사란 분이 있는데 캐나다인인데 그 사헤리사란 분이 유치원을 만들어요. 이 홍성이 유치원이 처음 생겨.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쪽 지방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원이 사헤리사가 여기는 어쨌든 그 나중에 뭐 풀무학교 이런 것도 이제 큰 구실이 돼요. 영향이 근데 많이 가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홍성 같은 위정척사가 강해가지고 학교도 1908년에 생기잖아요. 여기가 제일 늦어. 위정척사가 그렇게 강했던 곳에서 기독교가 야 이게 이게 어쨌든 게 기독교가 이제 자본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민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급선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이 맞춤형이 잘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정착이 쉬웠고. 그럼 장지필이라는 분은 어떻게? 그래서 장지필이라는 사람이 진주에서 23년도에 조선 형평사를 창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각 대중 조직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후발 주자가 홍성이에요. 그 이게 만약에 홍성 예산. 예산은 이해가 가요. 그건 계몽운동이 있으니까. 근데 홍성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위정척사가 근데 또 하나는 그 최철수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최자 명자 용자 선생인데 최명용 선생이 형평사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 좋게. 걔네들 참 좋은 운동을 한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최중직 선생이고 지산 선생의 문인들인데 근데 이런 얘기는 하시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문중에서 그러더라고. 김운동 선생은 이제 저기 뭐야 이게 유교부식회 그 하기 전에 김복환 선생을 떠받쳤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노동 선생도 그랬대요. 근데 명동 선생은 아니었대. 그래서 막 아버지하고 굉장히 싸워서 이놈아 이게 뭐 이런 많이 하셨다는데. 그렇지. 김명동 선생은 조금 그 기본 참석하잖아요. 예, 기본적인 어떤 유학 틀에서 자꾸 벗어난 분이야. 벗어나려고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홍성에서 뭐 유교부식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아마 네.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1927년에 유교부식회 만들어지면은 그래서 그분은 아이고 여기에서는 이런 사조 가지고 조직 가지고 안 된다 해서 공주로 가. 공주로. 거기서 재헌회 의원 공주로 가서 거기 김탕 뭐 나중에 이련 신현상이 김명동하고 아주 의형제거든. 그래서 나는 네. 그래서 그 장지필이 이쪽으로 들어온 게 연결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무공의 전위 조직 있잖아요. 앞에 무공의 앞선 조직, 광천 청년회, 홍성 청년회, 또 결성의 인력거 조합이 컸잖아요. 성우리 쪽에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그거 없잖아요. 이제 그 백정 출신을 하는데 백정 사람들은 다 무산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지식인들 중에서도 야 백정들도 인간 해방을 위해서 진짜 조직이 필요하고 생활 여건도 새롭게 좀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공유를 한 사람들이
청년의 사람들이요. 아, 그거는 무공이. 다양하다. 왜냐하면 네. 여기가 저기 혹시 그 구세군 네. 아시죠? 네. 구세군 조직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세요? 그 안동김 씨가 만들어. 그래서 이제 구세군이 제가 그래서 구세군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얘네들은 모르는데 안동김 씨가 만들어요. 근데 사회주의자 중에서 안동김 씨들 많잖아. 그렇지.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그 김종진이 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호응을 그렇죠. 해주죠. 김종진이 그 큰 역할을 나중에 해요. 했죠. 근데 김현진, 네. 김현진도 그렇잖아. 그래서 어쨌든 장지필이가 홍성으로 와서 전국 확산의 어떤 새로운 토대를 만드는 만들지. 분은 만들어야 되는 선택지가 예산 홍성인데 이쪽은 그 자기의 어떤 그 혈조 그 월산 있었을까? 월산 너무 장 먼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월산 장씨들의 저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해방 공간의 어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그 활동 인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이런 그럴 어떤 수도 혁신적인 있겠다. 사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탁월한 그리고 어떤 이게 극계통으로 하지. 그리고 그 또 누가 줬느냐 이거지. 근데 홍성에서는 일본 유학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그렇죠. 일본 유학을 유학을 뭐 안 가. 왜냐면 유학에 위정 척사야. 여기 뭐 그래, 위정 그 척사가 강했다고. 충남에서 어쨌든 해외 유학을 제일 많이 간 데가 예산이에요. 예산하고 저 청양 화성 갔어. 아, 뭐 청양 화성에는 그 평택임씨 집안에 그 저 경도대학 그 저 경도대학 나온 분이 저게 아니에요. 저 이만주 선생 양자. 예. 그 사람이 상해 임시정부에 계셨잖아. 임풍호, 그분들은 다 경찰했고, 그다음 임경호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홍성에는 내가 그걸 못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산은 많은데. 어쨌든 장지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자꾸 토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천 뭐 이렇게 수원 확산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1930년대는 아예 여기다가 집을 뒀다 그러더라고. 가족까지. 그렇죠. 그러고서 26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진역을 살다가 28년도에 나와요.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와서 이미 장지필이가 토대를 만들어 놓은 이 형평사가 그때는 각 지역에 센 형평사가 센 것대로 영향력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신간에는 어때요? 장지필이 신간에 활동했다는. 신간이가 이제 진역 살고 나오자마자 그의 신간이가 창립이 돼요. 27년이니까. 네, 28년도. 아, 홍성은 다 충남에서 두 번째로 제일 먼저 생겼어요. 제일 홍성이 제일 지금. 8월 달에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 설립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장지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지도부들이 고민이 이 우리가 백정 출신이고 이 혁신적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이제 식자층들의 청년들과 결합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일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직 개편을 해요. 진역 살고 나와가지고 형평사를 총 본부를 형식적이지만 서울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지역은 이제 지부로 이제 이렇게 다 개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홍성 지부가 제일 먼저 생기고 예산 그 다음에 온양 뭐 또 선장 합덕 여기 또 광천 이렇게 막 생겨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네. 이제 지난번에 서승태 선생 거길 갔는데 무공회를 보면은 무공회 조직의 멤버를 보면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지식과 이론을 제공해요. 화요회, 토요회 뭐 방두석이니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홍성에서 이 홍성의 사회주의 조직은 이상한 게 자생적이라는 거 이게. 근데 그 자생적인데 그 자생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길러낸 선생이 있어요. 이상하죠? 누군지 아세요? 서승태 선생. 서승태요. 그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광천 덕명학교. 서승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선생은 진짜 인물인데. 지역에서 그만한 없어. 의식 체계를 갖춘 분이 드물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실천을 했고. 이 양반이 1953년생인가 그러는데 지산 선생님이 60년생이에요. 그 나중에 이 양반이 홍주 향교에 도유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창주사 있잖아요. 거기 신안주 시들한 거 그쪽에도 그 원장인가 그로 들어가잖아. 이게 그 서승태 선생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옛날에 홍성여고 가면은 그 정동량 묘사라고 돼 있는 거 보셨어요? 정동량 선생 묘사라고 써 있잖아요. 홍성여고에 옛날 홍성여고 터. 아니 저 홍성에서 아까 덕산통 사거리를 거쳐서
덕산을 가다 보면 왼쪽에 홍성요고 있는데 거기 정동량 묘소라고 돼 있잖아요. 있죠? 그 서승대 선생 제자거든. 근데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연구한다고 그래서 안 되지. 어쨌든 이 그 피천말이 이제 그렇게 생활 공간이 되면서 그게 이제 조직화되는데 이 조직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적인 자본이 필요해요. 야, 우리가 신분 해방을 돈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지필이가 진역 살고 나와서 여기 이제 홍성 이 지부 결성을 다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합법적으로 이제 팔 수 있는 영역 확보를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온양에다가 야, 그 당시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배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예, 했겠지.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 이제 이 법률을 다 간파하고 조선 총독부에서 인가를 맡아서 내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 이 조직이 이제 그 커지면서 자본도 생기고 커지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오느냐면은 기존의 이 헤게모니를 다 쥐고 있는 유생과 이 식자층들의 어떤 지식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지, 당연히. 야, 우리가 그래도 조선의 최고 난 사람들이고 지역에 우리가 유지인데 쟤들한테 이제 밀리는 거예요, 밀려. 그리고 신간이가 이제 창립이 되면서도 백정들이 대거 막 신간이로 들어가. 아, 신간이 지지하고 신간이에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내부 싸움들이 일어난 거예요. 패권 다툼이. 그때 홍성 교육진흥회 같은 거 네.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그게 완전 우익 집단 아니야, 네. 지금 말하자면. 그래가지고서 야, 백정들하고는 이제 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얘들이 이제 다 장악을 하니까 배척 운동을 일어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심했어, 홍성도. 이 예산도 그렇고 또 제천 같은 데는 백정들이 임시총회를 할 때 있잖아요. 그 지역의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청년, 진보적인 애들이 가서 때려 부셔. 이 새끼들, 니들은 어쨌든 간에 백정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제천 사건이 막 폭행이 일어나고 막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이제 다 정리하는데 그렇게 큰 사건이 나니까 백정들과 이제 내부적으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계급 한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갈 건지 이런 것도 다 해결해서 투쟁을 갈 건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주의로 갈 건지 아니면 고기만 잘 팔고 이렇게 갈 건지 뭐 이런 노선이 많이 나오면서 30년대 정도 되면은 조직이 이제 와야 되기. 와야 돼요. 아, 고기 파는 걸 돈으로만 가고 조선 총독부에 동화돼 버려요. 근데 1930년대는 다 그렇게 갔어요. 가요 또. 그래서 그 음. 30년대가 그게 춘원도 다 그때 전향하잖아.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이 이제 네. 반공법 여러 가지 법률이 강화되고 오다 보니까 활동 공간이 별로 없죠. 그때 전향 안 한 사람이 이제 그 만해, 그다음 만해, 추남, 홍명희 뭐 이런 사람들, 박인호 박인호.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만해라는 분이 굉장히 위대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늘 여기 와서도 이 결성 지역도 이제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쪽 신금성 그 성공리 그쪽이 참 거기가 집단 백성촌으로 보여지죠. 이쪽에 왜 그래서 관아가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옛날 터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고기 이런 작업도 이루어지고 나중에 조선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서 또 그런 공간이 좀 옮겨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1930년대 보면은 이쪽 지역에서도 용오리 같은 데는 지역 패권주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정들이 보니까 조직도 있고 이게 자꾸 커지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 용오리 사람들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그걸 재미난 패싸움. 에피소드 하나 해드릴게요. 이 결성에 옛날에 그 조지영인가 조두영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홍성 경찰서에 이제 형사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주의가 아나키스트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거를 이제 가만두면은 안 되겠어. 식민 통치에 문제가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정보과 고등계 형사를 모집을 해요. 일반인들한테도 모집하고 형사들한테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응시를 한 거예요. 이거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일제 그 형사였는데 그 고등계 응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을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놈이 좌익인 줄 알아. 그래서 걔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저 형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얘가 공주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 근데 교육을 받아 보니까 이 사회주의 사상이 너무 좋은 거야. 훌륭한 거야. 근데 이걸 왜 나쁘다 그러지? 그래서 밤에 집에 와가지고 동네 애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런 사상이 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 한복우기도 거기 들어가서 어린이니까 이제 담배 심부름도 하고 손 심부름도 했겠지. 이게 이제 이것도 영향이 있어.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후손이 세운 약국이 있습니다. 홍성에. 그게 조양 약국이야. 근데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도 영향이 있어. 아마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될 거래 결성이면은. 그렇죠. 그건 그래서 이제 장규식 교수가 다 고증을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깜짝 놀랐어. 이 결성은 조양 다른 예산이나 이런 지역보다도 이 결성은 산과 들, 그다음에 이제 해양, 이것이 잘 갖춰진 지역이에요. 결성이 진짜 그렇죠. 좋은 이쪽 동네야. 이제 이게 옛날 살기 좋은 포구가 동네야. 있었고 아주 이 삼위일체가 잘 된 지역인데 그 지금 방주제 막아놔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막고 나서도 어떤 산업의 어떤 새로운 패턴도 명확하지도 않고 여기가 또 그래도 생태계만 이제 작살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도 저런 남아 있지 것들은 않나?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저런 거를 좀 어떻게 복원하고. 지금 근데 어쨌든 결성이 전략상으로도 이게 석당산인가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요새로 이렇게 돼 있고 잘 갖추고 있죠. 그리고 조금 배가 들어. 이게 결성에 이게 가치가 있는 게 여기가 땅값이 싸죠. 딴 데보다 안 비싸. 이게 홍성이 왜 이게 새로운 신흥지로 각광을 받냐면 땅값이 싼데 다른 동네에 비해서. 그 왜 땅값이 싸냐? 돼지 때문에. 돼지 냄새 때문에 땅이 싸. 그래서 이게 장래성이 있는 동네예요, 여기가. 그렇죠. 냄새 피워가지고 이게 개발이 안 됐어. 여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돼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청정 지역이에요. 돼지가 청정 지역에 사는 거지. 에어컨 틀어놓고 좋은 데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경제 중심 생활 문화의 어떤 경제 패턴이 광천이 이제 오래전부터 또 돼 있기 때문에 여기와는 긴밀하게 어떤 관계성이 깊죠. 광천은 좀 다르요 여기하고. 네, 그래서 있었는데. 광천 쪽은 이제 굉장히 좀 낮으신 분들이 많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새로운 싹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네. 특이한 점이 있고 그래서 좀 뭐 읍성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대개 1922년도 3년도 22년도 되면은 보통학교가 6년제로 개편돼요. 2차 교육령에 의해서. 그래서 학교가 더 커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학교가 이제 객사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 때려 부시고 보통학교 1번식으로 이제 건립이 되면서 이 관아의 어떤 그 구조도 많이 헐어버리죠. 이게 이제 아문 같은 데는 첫 번째 말 타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거추장수는 이렇게 제일 먼저 때려 부셔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